(2026년 5월 13일) 이정훈입니다. 13일 오후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내렸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 14일 날 미중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이거가 한반도 우리 운명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저는 지금 남북한의 두 지도자 이재명과 김정은이 몽리를 부리고 있다고 봅니다. 뭐냐? 김정은은 중국의 뭐라 그럴까? 심장부를 찔렀다고 할까? 반중을 드러냈고 이재명은 역시 반미를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반미, 반중을 하는 남북의 지도자를 트럼프와 시진핑이 어떻게 다룰까? 저는 이게 관점입니다. 지금 중국에 반대하기 위해서 김정은이는 살짝 대만을 도와줬습니다. 신기하죠? 반대로 이재명은 반미를 하기 위해서 살짝 중국을 도와주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만드는 한반도의 국제정치가 우리한테 어떤 운명을 갖고 올지 궁금하다 이겁니다. 우선 한번 나와 있는 것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대통령 전용기가 중국으로 가는데 그 전용기에서 루비오 국무장관이 마두로 패션 옷을 입고 찍었다. 그리고 백악관의 공보국장은 루비오 장관이 에어포스 1에서 나이키 테크 베네수엘라 입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나이키 후드 중에서 테크 폴리스라가 있는데 그것을 입고 딱 찍어줬어요. 이게 이제 뜻하는 게 뭐냐? 중국한테 한번 시비 붙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이 루비오 장관은 상원의원 때 중국을 상당히 비난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에게 이제 두 가지 제재를 가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와 그의 가족의 중국 방문을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나라에도 왜 제 이름이 이정훈인데 이자가 오얏나무 이자도 있지만 다른 이자도 있고 한자로 하게 되면 이자 발음 나는 게 많잖아요. 써 이자도 있고. 루비오라는 사람을 중국 한자로 노비오라고 썼는데 이 노자를 다른 걸로 바꿔서 다른 노비오로 바꿔서 이미 상원의원 때 썼던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한자를 표기해서 중국을 방문할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중국이 기분 나쁘면 루비오는 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뺄 수가 없어요. 헤그세스하고 루비오는 무조건 트럼프랑 같이 가기 때문에 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중국에 대해서 강경파인 루비오가 중국을 들어간다. 네. 그런 사실이 하나 있고. 지금 우리 위성락 안보실장 제가 고군분투한다 그랬는데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풀기 위해서 미국이 주도하는 해양 자유 구상에 참여할 것을 검토하고 있고 또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그러한 데에도 참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양다리 걸치고 있다. 그리고 우리 나무호가 피격당했는데 그게 무인기가 아니라 미사일일 수도 있다. 근데 누군지는 아직도 조사해 봐야 되고 그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하면은 미국과 같이 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겨놨습니다. 그런데 안규백 국방부 장관 헤그세스를 만났죠. 나무호 사건하고 전자권 문제가 주 논의 대상이었다 그러는데 국방부가 오늘 이렇게 밝혔어요. 우리 측 요구로 안 장관이 미국에 갔다. 저는 하도 급하게 가서 미국에서 불러들인 거 아니냐라고 봤는데 그게 의식이 됐는지 우리의 요구로 갔다라고 굳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 장관이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 재임 중에 전자권 돌려달라. 헤그세스는 좀 어렵다. 공식적인 발표는 이거지만 둘이 마주했을 때는 어떤 얘기가 갔는지 모르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나무호 피격권에 대해서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논의가 있었다. 이란 제재에 대해서. 자, 이런 건 이제 팩트고요. 지난번에 북한에서 개헌을 했죠. 그래서 자기네 영토는 대한민국에서부터 중국, 러시아 사이다.
통일을 포기한 내용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핵 보유국을 명확히 하면서 핵을 사용하는 주체로 김정은을 특정 지었습니다. 김정은이 죽어도 핵은 사용된다는 조항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것을 왜 그 시점에 발표했을까? 미국이 이란을 때리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이 연기한 정상회담을 한다고 하는 시점에서 발표했을까?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직전에 중국을 이란의 외교부 장관이 방문했어요. 중국이 외교부 장관이 방문하고 나서 이 전부터 그리고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미국과 이란 간에는 어떤 대결은 없습니다. 뭐 가벼운 사격은 있었지만 큰 대결은 없습니다. 중국은 트럼프를 만나기 전에 이란 외교부 장관을 불러들였고 또 왕이 외교 책임자, 당 책임자죠. 그 친구가 북한에 가서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면 중국이 이란 외교부 장관 불러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너 좀 가만히 있어 그랬겠죠. 왜? 중국의 이익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이란도 자기네 이익을 요구했겠죠. 뭐뭐뭐 얘기했을 겁니다. 서로 의견을 교환했을 겁니다. 왕이가 이북 가서도 뭐뭐뭐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트럼프 좀 만나야 되는데 너 좀 가만히 있어. 그런데 북한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그때 둘이 만나고 헤어지고 났을 때 중국 측에서는 북한이 하나의 중국을 지지했다라고 발표했는데 대만 문제에 대해서 중국 입장을 지지했다고 밝혔는데 북한 발표원에서 그게 빠졌죠. 대만이 중국의 일부가 이다라는 걸 인정해 주지 않았습니다. 자기네 발표에서. 뭐 옛날에부터 지지했던 거니까 그렇다라고 했는지 몰라도 발표에는 안 넣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걸 안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지나서 북한은 자기네가 핵 보유국이고 핵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국무위원장이 있고 국무위원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능가하는 국가 지도자다, 독재자다 이렇게 해놓고 그가 죽어도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넣었습니다. 이 핵을 이북만으로 겨냥한 거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필요하면 북경도 때릴 수 있는 것으로 봐야 될지 복합적인 겁니다. 물론 대한민국도 때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은 뭔가 하면은 중국에 사인을 넣은 거예요. 너 시진핑 트럼프 만나가지고 북한 문제 함부로 다루지 마. 저는 그렇게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의 처지는 뭐냐? 왕이가 북한을 먼저 갔다 오고 이란 외교부 장관을 불러들이고 한 건 자기네 국익을 위해서죠. 지금 중국이 좀 어렵죠. 그래서 중국은 뭘 원하는가 하면은 경제적으로는 지금 관세가 중국이 세게 받고 있죠. 관세를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리고 지금 중국의 부동산도 죽었고 내수도 죽었습니다. 근데 관세가 과하고 또 기술도 못 가져가도록 제재받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 AI 이런 부분이 좀 풀리기 위해서는 트럼프하고 둘이 친한 척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이란 외교장관 불러서 야, 너 그만 좀 대들어. 까불지 마. 미국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이렇게 압력을 넣었을 거라고 봅니다. 또 북한에 가서도 너 좀 미국이 지금 중국 옆에 있는 북한 때려갖고 우리도 긴장하게 만들지 말고 너 좀 가만히 있어. 라고 했는데 이란은 조금 중국말을 듣는 눈치입니다. 워낙 전 세계적으로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거꾸로 써서 그렇지. 근데 김정은은 지금 핵 보유를 더 명확히 하고 독재를 강화하면서 경제가 좋으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러시아 지원 때문에. 확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인데 지금 아마 트럼프는 당장 북한을 때리지는 않을 거예요. 때리는 건 수없이 검토하겠지만 왜냐하면 단계가 있으니까 회담을 하자 그러겠죠. 지난번처럼 1대1로 만나는 회담을 야 진핑이 네가 좀 만들어봐 하고 시진핑은 그걸 만드는 걸 할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해서 북한이 지금 러시아랑 너무 붙어가지고 핵 보유국을 더 강화시키고 친러로 가는 걸 두고 볼 수는 없거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북한을 때리게 되면 중국이 술 차니까 관리를 하려고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걸 딱 예상을 한 듯이 통일 포기하고 그 다음에 핵 보유를 명확히 한 개헌을 했습니다. 이게 트럼프를 만나는 전제 조건이 되는 거죠. 나를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주면 나 트럼프 만날게.
시진핑 네가 중계하려면 해봐. 그거 아니면 못 만나. 이렇게 가겠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요구를 다 안 들어주면서 대만이 중국의 일부라는 거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반대로 지금 대한민국의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은 안규백을 미국에 보내서 전작권 달라라고 요구를 했어요. 전작권 갖고 오게 되면 미국은 한국이라고 하는 중요한 지렛대를 놓치는데 쉽게 주지는 않겠죠. 근데 반미 행동을 했어요. 중국에 잘 보이는 행동을 한 거죠. 반중을 하는 김정은처럼 반미를 한 이재명입니다. 근데 이거를 안규백 장관이 그걸 역할을 하고 돌아오는 것 같은데 이제 미국도 쭉 보겠죠. 시진핑이가 할 수 있는 건 이 정도고 김정은이는 이런 카드를 내놨고 이재명은 안규백을 통해서 이런 카드를 내놨구나. 그리고 대만은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다카이치는 이런 입장을 보이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고 그걸 하려면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구나 이런 판단들을 들어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일단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향해서 목리를 부렸고 이재명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목리를 부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와 시진핑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둘이 회담을 해보고 나오겠죠. 저는 이러할 때 거꾸로 대한민국 정권이 완전히 미국과 일치로 가면 나는 우리 국익이 크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이재명은 거꾸로 보는 거죠.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럼 우리는 이득이 뭐냐? 지금 유성락 안보실장이 중간에서 이제 노심초사하는 것 같은데 미국이 주도하는 항행 작전에 참여할 수도 있고 유럽이 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띄우면서 그다음 나무호로 쏜 거는 미사일일 수도 있다. 뚝뚝 하면서 미국의 여지를 열어주고는 있습니다. 근데 안규백은 거꾸로 갔죠. 이게 갈등이에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유성락 라인을 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에 책임을 지지 못하면은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라든지 리비아의 카다피처럼 될 수도 있죠. 뭐 세상은 어떻게 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자, 목리의 대결입니다. 김정은의 목리하고 이재명의 목리가 미국과 중국을 향해서 접선국가에 대해서는 물론 당연히 됐지만 자기네 우호국가를 상대로 목리를 부렸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국 경제는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주가가 좋은 거지 경제가 좋은 건 아니죠. 경제는 지금 별로 안 좋죠. 지금 삼성 노조에서 저러는 것도 웃기는 거고 삼성에서 번 거를 정부가 빼먹겠다는 것도 웃기는 발상이고 삼성 빼먹겠어 서로 환장을 해 있어요. 하이닉스하고. 따로 노는데 그런 것들이 다 목리예요. 목리. 자기 이익 때문에 이재명이 저러는 거거든요. 이 목리 대결을 잘못했다가는 크게 당하죠. 하여간 지금 미국은 시진핑하고 만났고 그 다음에 장동혁도 불러들였고 안규백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고 대사를 보내면서 이제 한반도 문제에 집중할 겁니다. 대만. 그 대만 문제를 놓고 중국하고 과장창 붙기 전에 예선전으로 한반도에서 한바탕 할 수도 있죠. 이재명의 목리가 심하거나 김정은의 똥꼬집이 심하면은 한번 다룰 수도 있죠. 그리고 어차피 북핵은 다뤄야 되는 거고 이때 안 다루게 되면은 북한은 점점 더 핵보유국으로 인정이 될 겁니다. 그럼 세월이 지나면 우리가 북한에 먹히는 거가 될 수 있죠. 아니면은 잘못되면 우리도 뭐 핵무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이재명 정권이 언제까지 하란 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중국도 숨 차지는 거고 국제정치는 춤을 춥니다. 저는 지금 가장 좋은 구도는 지금 다카이치는 친미로 갔고 주일 미군을 이란 전선에 보내는데 전혀 반대하지 않았고 난 이재명도 사실은 사드 탄 빼가는 건 반대하지 못했으니까 미국 품은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지금 네타냐후처럼 강력하게 반중 반북한이었다고 하면 여기서도 한판 북한을 때려볼 계산을 했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냥 둘 수만은 없을 겁니다. 북한에 이란을 잡고 나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면 미국의 모습은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국제 정치가 다가오는데 이거는 정말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외교부를 넘어선 기관에서 판단을 해줘야 될 거예요. 근데 이정석이 이끄는 국정원이 그걸 할 수 있는지. 국정원이 제대로 돌아갔으면 남호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우왕좌왕할 이유도 없죠. 그죠? 권력을 꽉 쥐고 있는 김정은, 권력을 엉성하게 줘서 아직도 불안해서 박상현 검사를 징계하고
자기 기소를 취소시키려고 애쓰는 취약한 이재명이 목리. 누가 이길까요? 저는 이재명이 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번 각자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